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뭐 골반 지금 당장 여기 너무 아픈데 체중을 지지하면 더 아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거를 지지하는 거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략으로 보면 고관절에 대한 패턴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에 시간을 두고선 그 부분들이 그것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잘 알고선 그것을 딱 입력을 줬을 때 움직임을 그러면 그것이 계속 그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 교정 운동학에서 보면 스트레칭 시켜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시키고 이렇게 마지막엔 우리가 통합시킨다 그러잖아요. 예,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구간에서 이 고객을 어느 시점에 줘야 될지. 제가 지금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날 때 온라인 이건 녹화 뜨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티칭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티칭을 잘하는 선생님들일수록 유연하신 것 같아요, 사고가. 필라테스 저도 이걸 했을 때도 그 오프라인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 헬스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다 그 방법론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분이 지금 방향이 필요한지 교정이 필요한지 아까도 그럼 거기에 대한 해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고 그러면 방향을 맞았다라고 하면 힘에 대한 방향과 어떤 그런 논리 안에서 바라보고 그거를 조금은 이젠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을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계속 쭉쭉쭉 나가게 해주는 거. 그래서 18년 된 그 바움 필라테스라고 있어요. 바움 필라테스라고. 예, 그 원장님 18년 되셨는데 클래식 필라테스를 하시다가 현장에 계시다가 그걸로만 다 해결이 다 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다른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제가 1시에 교육을 하러 갔는데 그 센터에 5명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1시에. 저도 놀랐어요. 저번에 오신 분들이에요. 5명. 저번 기수 때, 정기수 때.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부분이 놀랬죠. 근데 되게 센터 가면은 되게 다양하게 되게 많아요. 뭐 도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필라테스 센터 안에 좀 다양한 소도구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고객이 왔을 때 고객 중심으로 되게 티칭을 되게 시야가 넓게 해서 티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고도 제가 이제 오래 이렇게 티칭을 하면서 많은 분들 물리치료사 그 센터 안에 그 헬스 장비가 있고, 예, 헬스 머신이 있어. 물리치료사 그 도드치료 하셨던 분인데 그 트레이닝을 다 해 그런 걸 하시고. 되게 우리가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메소드는 전공은 다른데 결국 적용할 때 봤을 때는 그거를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결국 우리의 인간의 몸은 되게 유기체잖아요. 누구는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서 몇 명 안 되는 분들도 그렇게 해당이 되고 다 다르잖아요, 패턴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 배치시키시는 게 사실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트레이너분도 봤을 때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증상적인 그분도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 불편함이 결국은 이쪽으로 와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 이쪽으로 와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또 하나는 또 요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은 또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좀 와줘야 되고. 그래서 유기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의 몸이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그 문제를 태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누구에게는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어렵지 않거든요. 오른발은 쉬운데 왼발은 어려운 거야. 그죠? 그럼 둘 다 어려울 수도 있고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케이스들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 이런 케이스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죠. 고객님도 있어요. 우리 이게 그래핑이 있는 있으세요? 있으시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티칭을? 네. 이렇게 그래핑이 있어요. 신전.
고관절 신전, 그 운동 이렇게 신전 운동. 그러면 우리가 있는 엉덩이 운동이네요, 그죠? 오케이. 원장님은 어떤 방법, 뭐 S&P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 이완. 네, 일단 이완. 골반 허리 이완. 그렇죠. 예, 다음 또 전략은 다리 교정. 예, 예. 오케이. 음, 강하는 맨 마지막에. 좋습니다. 우리 강신원 선생님은 어떤 또 다른 게 있어요? 비슷하게.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오케이. 비슷한 맥락이죠. 똑같아요. 지금 저는 근데 유미 원장님이 얘기로서 들었을 때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얘기로 들었을 때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려요. 가지고 있는 증상은 그렇게 스트레칭도 시키고 가동 범위도 만들고 허리까지 나가서 내가 그렇게 증상적인 부분을 완화시키고 더 나가서는 다리 입장까지도 고려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다. 그것이 이제 뭐 X다리인지 O다리인지 그런 개념까지도 그죠?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 패턴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이 전 세션에서 계속 얘기를 나눈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티칭을 적용을 했을 때 다시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그 룹을 깰 수 있는, 차단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거다. 그죠? 그런다고 한다면 다리라고 하는 요소가 당연히 먼저 다음에 전략에서 꼭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엉덩이가 이렇게 고립이 되어져 있는 패턴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아까도 똑같이 이전에 봤던 그 우리 연구 자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 운동. 예. 이 사람들이 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전략으로 계속 이 부분을 계속 리드해 나가냐면 골반의 중심과 고관절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계속 뒤쪽을 배치시켜서 계속 그 근육을 계속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엉덩이라는 근육과 중동근이라는 근육을 계속 고립을 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까처럼 설명드린 대로 무게 중심 쪽에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증상적인 거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는 건 우리가 체중 이동을 앞으로 가는 근육 중에 어떤 근육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종아리 근육이잖아요. 종아리 근육이 누구랑 함께 같이 발가락이라는 근육이 지면을 차는 발가락이 굴곡근이라는 근육이 참여하면서 1번이 2번을 발목의 입장에서 종아리 근육이 개입을 해서 고관절의 신전을 만들어내야 돼요. 기계 하나, 둘, 셋 그런 동작들이 리드미컬하게 탕 치고 와야지만 골반인 전방경사로 탁 나가죠. 골반인 전방경사가 우리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요추와 신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요추의 신전이 정상적인 범위까지 만들어내려고 할 때 발가락이 아까처럼 이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힘이 중요한가 더불어서 발목이 근육이 개입을 하면서 내 무게중심을 어느 쪽으로 뒤쪽이 아닌 앞쪽으로 그냥 이동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럴 때 요추의 허리의 신전이 이루어져요. 골반 중립이 뒤에 있는 애들이 후방에 있다가 앞으로 털커당하고 빠져나가고 다시 돌시플렉션하고 TA하고 누구랑 같이 업터미널 근육이 같이 동시적으로 해서 다시 전방에 있던 애들을 다시 뒤로 밀어줘요. 그러니까 전방경사, 후방경사가 하나의 커플 모션이죠. 이렇게 결국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면 아까도 그 얘기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경험해본 많은 이런 선생님들이 고민이 뭐냐면 계속 돌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온다. 이런 패턴으로 다시. 내가 오늘 티칭한 것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만 중둔근이라는 걸 하나 봐볼게요. 중둔근이라는 개념에서 중둔근의 정상적인 범위를 우리가 한번 패턴을 봤을 때 중둔근의 정상적인 범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15도래요. 15도. 15도면 이게 45도니까 정상적인 범위가 한 이게 지금 30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30도. 그러면 내가 이 고관절에 대한 이 외전이라는 범위가 15도 정도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안정 자세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위치죠. 중둔근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죠. 위치가 아니고 중둔근이 이렇게 있으면 힙 하이크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정상적인 범위에 있지는 않죠. 정적 자세에서. 근데 우리가 중둔근이 약하다는 이유로 계속 근육을 이만면에서 짧게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이만면에서 운동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움직이기도 전에도 서 있을 때 정적 자세에서 15도 이상의 범위가 있겠죠. 어디에?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고관절이 옆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어깨랑 비슷해요. 어깨랑. 자, 어깨가 내가 평상시에 이게 90도가 됐을 때 어깨 관절은 90도가 됐을 때 이 위치가 가장 안정적인 위치래요. 이 위치가. 근데 어때요? 어깨 운동을 계속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관절의 위치가 지에드 조인트가 정적인 상황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에이비덕션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고 휴식기 때 자세가 내가 서 있을 때도 이 지에드 조인트가 미리 지금 근육이 과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관절이 이미 안정화를 이루고 있겠죠. 이게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조금만 움직였을 때 이 각을 벌써 벗어났는데 30도도 아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충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충돌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죠? 이 개념은 관절이 공간이 없다는 뜻이죠. 이미 압박력이 이미 높다는 뜻이고 이 개념에서 해석을 해보면 견갑상한 리듬이라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하나는 관절의 입장에서도 이게 리듬이 존재하지만 부드럽게 움직이고 타이밍적으로 움직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의 활성의 개념으로 볼 때 중둔근이 1차적으로 이마면에서 계속 가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어때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꾸 때리게 돼요. 왜? 그 사람의 뼈의 위치와 관절의 위치가 15도에 있는 게 아니고 미리 과활성화되어 있어서 30도 이상으로의 에비덕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동작을 하거나 또 하나는 외전 운동 플러스 외전 운동을 진행을 했을 때 골반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 고관절은 어깨와 같이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내전, 외전 운동을 할 수 있죠. 축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중둔근에 대한 패턴과 대둔근의 패턴을 보면 중둔근은 후방 섬유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요? 전방 섬유도 있잖아요. 전방 섬유와 참여를 함과 동시에 어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동할 수 있고 내외전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둔근이라는 근육은 우리의 이 이두근 근육과 달리 뭐가 다르냐면 신장성 수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뇌전이라고 하는 범위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한 발로 우리가 무게 체중을 이동을 시킬 때 고관절이 신전이 돼 있다가 이렇게 중둔근이 하는 일은 좌우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하죠. 그 다음 전략이 뭐야? 이런 동작일 겁니다. 뒤에 있었던 이 무게를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킬 때 여기서 앞으로 이동시킬 때 대둔근과 중둔근은 어떻게 돼요? 신장성 수축을 쭉 해줘서 앞으로 굴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깨 고관절을 어떻게 이동시켜 안으로 내외전을 만들어줘야겠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리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힙이 쪼였고 중둔근과 대둔근이 고관절 아까 검사했을 때 너무 과하게 뇌회전이 결핍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뒤에서 앞쪽으로 이동을 할 때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나요? 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고 걷는 거예요. 이런 패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힙의 익스텐션과 힙의 에비덕션의 운동이 거기서 단점 수축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뒤에 있는 엉덩이 익스텐션과 그 다음에 측면에서의 이 중둔근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긴 하나 얘의 기능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 고관절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그 다음에 내전, 내외전을 참여하는 그 역할로 바뀌어버려요, 얘네들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끝난다? 중심이 자꾸 뒤에 있다. 이러고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어디로? 위로.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면서 위로. 네, 무게중심이 앞으로 전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패턴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뒤에서. 반대편으로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시킬 때 앞쪽으로 덜커덩하고 회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능적인 패턴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 자, 발의 돌시플렉션, 그 다음에 골반의 후방 경사, 그 다음에 요추의 굴곡, 이게 하나의 패턴이죠. 자, 여기서 자, 플란타 플렉션하고 그 다음에 골반의 전방 경사, 요추의 신전이 하나의 커플 모션을 작동을 해요.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 거북목이 있고 흉추에 후만이 있었고 골반이 포스테리어 되어 있고 하니까 뭐가 근육이 활성이 어느 쪽에 많아요? 뒤에가 많죠. 그렇죠. 그게 많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져 있어요? 이거겠죠. 요 근육들. 발가락을 굴곡하는 근육들. 이런 패턴들. 반대로 발목의 입장에서는 어느 근육들? 내 체중을 무게중심을 앞으로 전면으로 위로 이동시키는 그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골반이 어떻게 된다요? 이렇게 후굴로 계속 패턴화를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은 없죠. 골반과 요추라던가 흉추나 목은 사실 잘못이 없어요. 걔네들은. 왜? 이런 힘이 대한 지면을 통과하는 지면의 컨택과 그 다음에 전방으로 갈 수 있는 이 환경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환경이. 결국은 이 입장으로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걸 잘해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이런 패턴들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 그리고 두 발뿐만이 아니고 한 발로도 우리가 중심을 뒤로 갔다가도 앞으로 오는 이런 훈련 잘 해야 되겠죠. 이런 패턴들, 그죠? 한 발로 내 질량을 가지고 뒤에 있는 애들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결국 뭘 하느냐면 결국은 발을 이렇게 연합 운동으로 이런 걸 이 각도와 이 근육에 대한 이 패턴들을 커플 모션으로 계속 입력을 해줘야 된다. 첫 번째는. 네. 그래야 고관절에 대한 우세한 전략, 나도 모르게 내 몸무게를 계속 무게중심의 변화를 주면서 전방 경사 갔다가 후방 경사 갔다가 앞뒤를 이동을 계속 해야지만 우리 인체는 어때요? 고립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면서 계속 패턴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쪽 패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쪽 패턴이 있을 수 있고 이거와 더불어서 근육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앞쪽에 있는 근육 우세한 것들 체중을 이동시킬 때 앞쪽 근육이 우세한 거고 뒤쪽 근육이 우세한 겁니다. 이런 패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체중을 이동시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쪽과 복근이 그 다음에 뒤쪽과 기립근이 동시적으로 동시수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땅. 네. 근데 결국은 그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일로 와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남자분들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이런 패턴들이 되게 많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성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패턴들이 매우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이쪽 우리 원장님의 케이스 여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구두를 또 신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두를 신는다는 건 결국 우리 기립근이 짧아지잖아요. 매우 활성화되니까 결국 들어와야 되는 부분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잖아요. X다리.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도 매우 짧아져 있고, 그래서 여기가 되게 매우 활성화돼 있고 짧아지고 막 햄스트링은 그 정상적인 근육 길이 범위보다도 훨씬 더 길어져 있는 그런 전략들. 자, 이게 이제 그거를 대변합니다. 동시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체중이 한 발로 딛고 이렇게 체중을 지지하고요. 자, 플랜타 플렉션하고 힙의 익스텐션하고 하나의 커플 모션이라는 거 적용합니다. 한 발로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힐 컨택을 하고 돌시 플렉션을 만들고 체중 지지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앞발로 발가락이 무게중심이 놓여져 있을 때도
내가 무게 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또 하나 여기서 하나가 우리가 발가락에 대한 기저면 아까도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1번 발가락 무지반이 있거나 그러면 어때요? 방향이 틀어졌죠. 균형의 요소에서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 발 밸런스 테스트 하거나 그럴 때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의 부채 모양처럼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게 더 안정성이 높죠. 내가 무게가 앞으로 놓여져 있을 때. 그죠? 그 또 하나는, 체중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발가락이 아무런 기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지면을 어떻게 돼요? 네, 잘 컨택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발을 잘 씹는다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기저면의 입장에서도 잘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발이 잘 퍼지게 잘 벌림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기저면이 넓은 게 훨씬 더 많은 안정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군수축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좁은 거보다는 좁으면 어때요? 이렇게 오면 발가락 좁은 분도 많잖아요. 이렇게 좁아 있으면 확률적으로도 균형 잡는 요소에서도 불안하죠. 어렵고 그 관점에서. 그래서 발가락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넓고 그다음에 엄지가 되게 우세해지면서 이렇게 연합 운동을 잘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체중이 오른쪽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동을 할 때 중둔근이 참여하는 이게 기능이거든요. 그러면서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아까랑 조금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둔근이 우리가 고립 운동을 계속했을 때 그 부분에서 무게 중심이 오른쪽에 남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골반을 검사할 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더 어때요? 왼쪽이 훨씬 더 많이 가죠. 이런 분들은 아까 이 보행에서 이런 움직임 패턴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 중심은 오른쪽에 놓여져 있게 되겠죠. 왼발은 프로전 되어 있고 고관절은 외전은 있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무게 중심이 나도 모르는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이렇게 이쪽 자세의 안정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오른쪽은 자세를 잘 유지하는데 왼쪽은 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패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축에 대한 좌우축에서 오른쪽은 근육에 대한 이 훈련이 링크가 나도 모르게 자세를 잘 유지하는데 왼쪽은 로스가 있는 거죠. 선생님 거기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른발 한번 올려보실래요? 오른발 올려놓고 거기서 자세만 유지해 볼게요. 올라가서 유지하세요. 5초, 4초 여기 보시고 자 3초, 2초, 1초 다시 왼발 내리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오른발 똑같이 거기서 하나 둘 셋 그치 5초, 4초, 3초, 2초 자 1초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왼발도 한번 해보세요. 왼발 자, 제가 신호 보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5초, 4초, 3초 자 2초, 1초 됐습니다. 내리시고 다시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자 유지 여러분 유지하세요. 이분 중심이 지금 왼쪽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왼쪽에 중심이 유지하면 이동했겠죠. 이동해요. 우리가 이쪽 두 가지 이 왼발 오른발 사이에 중심이 다 이동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왼발이 프로네이션 되어 있는 분들은 오른쪽이 우세하다. 오른쪽 축이 이게 되게 편해요. 지지하는 게 제일 원래 지지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되게 편안하다.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감각적으로도 좀 어색해요. 이 패턴 자체가 지면을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때요?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어때요? 봤을 때 오른발은 슈퍼네이션이 더 많죠? 그죠?
이쪽 발이 훨씬 더 많았고 골반도 외전이 오른쪽은 훨씬 더 높았죠. 그죠? 그런 패턴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디야 임상에서 봤을 때 고객의 패턴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중심이 이동한다. 중심이 그거 놔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자, 이 다음은 자세가 이렇게 자세 조절이 잘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움직임 조절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중둔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아까처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는 움직임 조절로 가야 돼요. 이런 패턴에서 중심이 앞으로 계속 이동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내전, 내외전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안정화를 얘가 어떻게 돼요? 신장선 수축을 하면서 앞으로 반대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넘길 때 오른발 고관절 위에서는 신장선 수축을 하고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또 어디로 이동해요. 얘가 이쪽이 남아있는 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 만들고 발 떼고 여기에서 스텝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 상태 똑같아요. 여기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이동합니다. 좌우측 이동을 하지만 밑에서는 어떤 구동을 해줘야 돼요. 이런 구동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발로도 뒤에 있다가 앞으로 뒤에 있다가 앞으로 이런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발로도, 두 발도 마찬가지지만 한 발로도. 그렇게 돼서 근육의 작용도 마찬가지지만 관절의 입장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계속 재입력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이런 케이스들은 왼쪽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들.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관절의 압박력도 증가하고요. 얘보다는 나의 무게가 실질적으로도 이쪽에 많이 놓여져 있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가동성이 좀 더 높겠죠. 이쪽은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아까 기억할 수 있는 건 골반에 대한 패턴들이 고관절의 가동성이 상대적으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조금은 더 안 나온다. 부정적인 건 아니죠. 부정적인 건 아닌데 패턴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동성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가동성이 높다는 건 반대로 근육의 입장에서 안정성은 낮고 이쪽은 안정성은 높고 가동성은 내려가겠죠. 예, 그러면 관절에 대한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본 그대로 그런 패턴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합운동으로 다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서 있기 위한 전략이 많이 필요하긴 하나 결국은 우리가 평상시에 만성화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적을 해봤더니 다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움직이더라. 움직임은 제공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움직임을 제공받을 때 한 발로 일단 생각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한 발로 우리가 이 기능이 먼저 잘 진행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이 한 발에 대한 이동이 무게 중심을 계속 앞으로 뒤로 잘 이동하고 뒤로 오고 앞으로 가고 뒤로 오고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각자의 기능들이 잘 앞쪽 축, 뒤쪽 축 잘 살려주고 기능을 회복한 다음에 양쪽이 다 균등하게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로 좀 왔다가 일로 좀 왔다가 일로 좀 왔다가 일로 좀 왔다가 해야지만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 골반의 패턴, 고관절의 패턴, 후만이 자꾸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어져 있는 이런 패턴에서 자꾸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증상이 아닌 원인에서 자꾸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조금씩 간단하게 하나. 그러면 오른쪽은 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왼쪽은 유지되지 않는 거. 얘가 문제가 되는 건 왜? 다들 한 발 한 발 이동했기 우리 다 이렇게 오셨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한 발로 이동했거든요. 한 발 한 발 이동했잖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다 이렇게 로스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체중 지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왼쪽으로는 이동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의 입장에서도 고립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무게 중심의 원리에서 앞쪽이 계속 과활성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뒤로 과활성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면
앞뒤에 대한 무게중심에 대한 근육 활성도 패턴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회전에 대한 불균형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요거 하나 설명할게요. 똑같습니다. 자, 밑에가 안정적일수록 기절면이 우리가 아까 발가락을 예를 좀 들었습니다. 발가락을 예를 들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이거를 기절면이라고 봤을 때 안정성이 올라가겠죠. 안정성이 올라갔을 때 무게중심의 원리로 중력선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안정성이 올라가니까 하지에 대한 기절면이 넓고 중심축에 대한 그 기절면이 낮아졌을 때 자,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이 어떻게 돼요? 힘이, 긴장이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힘을 배치시킨다는 뜻이죠. 아까 우리 선생님 우리가 왼발에 대한 그 부분이 올라갔을 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의 관점에서 어떻게 될까? 내가 나도 모르게 힘을 만들어내겠죠.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힘이 안 빠져요. 나는 빼고 싶은데 실제적인 부분에서 기능이 없잖아요. 밑에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안정적일수록 그런 요소들이 필요 이상의 근육들을 쓰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나오고 그러면서 테스트한 게 뭐예요? 발의 접지력을 테스트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발을 막 오른발 이상이 발가락의 힘이 잘 들어오는 쪽은 눈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검사해 보니까 여기는 적절한 힘이 나와. 오른쪽 힘과 그다음에 왼쪽은 어땠어요? 왼쪽은 필요 이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상체의 근육을 써야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에너지를 힘이 지면에서 접지를 해가지고 그 버티는 뭔가 그런 힘들이 존재해. 지면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얘가 쓰지 않으니까 어때요? 발가락이 들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좁아져 있다 이거야. 발에 대한 접지가 좁아져 있으니까 그만큼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자꾸 이렇게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육의 톤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가한 보상으로 근육을 개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깨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가 그 얘기를 같아요. 필요 이상의 내가 정적인 자세에서 필요 이상으로 근육이 개입이 그 고립이 되어져 있다면 관절의 위치가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관절의 위치가 아까 그래서 고관절의 에이비덕션과 그 예를 들면서 정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럼 15도라는 거예요. 고관절이. 근데 근육이 가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뇌전이 안 나오고 35도가 또 하나는 반대로 또 이것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다고 한다면 정적 자세에서 뇌전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겠죠. 정상적인 범위가 12도에서 15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는 너무 과하고 누구는 너무 뇌전이 결핍이 되고 그런 패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이거 하나로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은 정상인데, 오른쪽적인 부분이, 얘네들이 이제 밸런스 균형적인 부분에서 되지 않아요. 자, 오른쪽과 왼쪽을 봐볼까요? 체중 지지가 잘 되는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성이 올라가겠죠. 안정성이. 그리고 이 패턴은 어때요? 여기서는. 가동성은 낮아지겠죠. 이 개념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이런 자세가 있어요. 자, 어깨가 내려가 있고 고개가 오른쪽으로 이동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반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1cm 정도 이동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일 수 있겠죠. 이렇게 돼서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밑에서 중심을 봤더니 왼발은 엄지발가락 쪽으로 압력과 중심이 이동되어져 있대요. 자, 고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고개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밑에서 봤을 때 질량이 추가가 됐죠. 무게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로만 보지 말고 지면의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 이런 상지의 입장에서 이동이 되어져 있고 회전이 걸려 있고 어깨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봤더니 왼발은 프로네이션 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다 오른발은 그러면 새끼 발가락의 발과 압력이 거기에 놓여져 있더라라고 해서 슈피네이션 돼 있대요. 왼발은 프로네이션 돼 있고 오른쪽은 슈피네이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 중심축이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혹시 거기에서 센터에 보시면 뭐 발 압력을 검사하거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지금 본 그대로 우리가 이런 자세에 있다면 그 사람 무게 중심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거의 일반적이고 중간에 마찬가지로 어디 부상에 입었거나 또 하나는 근육의 개입이 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운동하는 거에 따라서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가 우세해져요. 그래서 엉덩이 우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힙 모터예요. 힙 모터. 힙 모터리 엉덩이가 우세해요. 그럼 누가 약해져요? 허벅지가 약해지죠. 그래서 허벅지 약해져. 이런 사람들 중심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 우세한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중심이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변화가 충분히 우리 자세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패턴에서. 그럼 다시 봐보세요. 우리가 이런 자세 이렇게 되어 있는 골반 오른쪽에 되어져 있는 체중 지지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가동 범위가 왼쪽이 공식 하나. 가동 범위가 높아지는 거는 이쪽이죠, 왼쪽. 체중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 나타나요, 대부분. 그리고 체중을 지지하는 쪽에서 당연히 가동성은 떨어지죠. 가동성은 떨어지죠. 안정성이 올라갔으니까. 관절의 압박력은 증가합니다, 거기가. 1차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분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고객으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오른쪽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죠, 오른쪽. 아까 우리 유미 원장님 봤죠, 그죠? 그러니까 높고 왼쪽은 가동성이 높죠. 네, 그 원리로. 네. 앉아 계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좀 낮아요. 네, 이건 구조적으로 우리 인간이 다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오른쪽이 우리가 무릎도 마찬가지고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안정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내측의 연골에 대한 손상을 받았었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아까처럼 체중을 지지하게 만들어 주게 하면 되죠. 근데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지면에 바꿔줘야겠죠, 변형을. 그래서 자꾸 발이라고 하는 요소가 발바닥이라는 요소가 발목의 개입이 이게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또 하나는 발목 밑에 누가 있어요? 발바닥이 있다는 거. 발바닥. 예. 이거는 우리의 의지대로 수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발바닥과 발가락과 발목이 하나의 그런 동작으로 보시고 하나의 기능으로 보고 그 다음은 어때요? 무릎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무릎을 외측으로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예, 그래서 관절의 압박력이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이 느슨해져 있는 패턴이 아니고 자꾸 반대로 패턴을 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거 예를 들어서 안쪽을 살려줘라 이거죠, 안쪽을. 안쪽을 살리면 무릎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와요. 그 개념으로. 그럼 고관절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좁아질까요? 못 좁아지죠. 그죠? 못 좁아지죠. 이 피머 헤드하고 골반하고 어때요? 멀어진단 말이죠. 지금은 가까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많잖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이게. 그래서 요 공식에서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아까 체형하고 요 패턴. 그럼 이제는 이걸로 보시면서 자, 어깨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 불편함들을 잘 증상적인 부분을 패턴을 보시고 밑에랑 연결해서 아래와 연결을 하셔서 중심축하고 이 중심축이 결국은 이렇게 체중 지지를 하는 쪽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결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방형 근육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측면에서. 계속 타이트해지는 거죠, 걔네들이. 그리고 견갑골도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한다면 견갑골도 되게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하방회전 되어 있고. 오케이. 근데 내가 또 운동하는 걸 어떤 운동을 많이 한다? 만약에 내가 어깨 운동을 좋아해. 만약에 어깨,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한다,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어깨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높아요. 실질적으로. 왜? 이미 이 사람
이미 이분은 어깨가 일단은 우리가 정렬이 안 맞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일로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여기서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웨이트 베어링 지지 상태에서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패턴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숄더가 내려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체중을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가동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런 패턴들, 범위가 많죠. 운동 범위가. 체중을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 상태.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올라가고 가동성은 떨어진다는 그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패턴. 한 예를 드는 거 딱 UKS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왼쪽, 이거를 왼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을 우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 분석하신 지 골반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회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하시잖아요. 그죠? 골반이 위에서 봤을 때 회전이 있냐 없냐. 그럼 힙라인 보실 거 아니에요. PSIRC도 보고 힙라인도 보시죠. 힙라인.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회전이 있다 없다. 골반을 전략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패턴에서 족저격이라든가 풀스캔 같은 거가 있으면 되게 심플해요. 그럼 한 번에 탁 나오거든요. 그냥.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고 발의 압력이 찍히고 안 찍히고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 중심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체형이 왜 이렇게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한 번에 딱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고객님, 나 오른쪽 고관절이 아파요. 자꾸 여기서 롤다운 롤업할 때 소리가 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해. 어떤 동작을 하면은 불편해. 그리고 내가 벌릴 때 여기 막 잡고 너무 지나는 것 같아. 이런 거. 네. 근데 이유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왼쪽에 체중 지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도 그랬죠? 나의 몸무게가 위에서 봤을 때 변함이 없어요. 이러고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중심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나도 모르는 부하를 받고 있다. 그럼 안정성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리핑이 특히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근육이 고립되어 있는 거, 이게 쪼여져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분들. 근데 오른쪽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왼쪽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가동성이 이쪽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너무 높죠. 그래서 얘에 비하면. 그래서 이쪽이 불편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안정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불편하다는 골반에서는 네, 가동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기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하는 거는 사실 아무런 문제되지 않죠. 그리고 이런 패턴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강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마찬가지로 발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중둔근과 대둔근의 신장선 수축을 위해서 진행해야 되고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슈피네이션 되어 있으니까 발을 프로네이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발을 프로네이션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조절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죠. 자, 어깨 이거랑 마찬가지죠. 자, abduction, 그 다음에 extension, 그 다음에 external rotation. 그러니까 일로 못 오죠. 일로 앞으로 못 오죠. 그렇게 앞으로 넘어올 때 flexion, 그죠? 그 다음에 뇌전이 좀 필요해요. 뇌전. 그 다음에 뇌회전이 좀 필요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외전, 그 다음에 신전, 그 다음에 외전 되죠. 그러니까 자꾸 쪼이게 되는 거죠. 양쪽 다 이렇게 고립이 될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 더 고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매우 많다. 양쪽이 고립이 있는 분도 있지만 동일하게 있지만 지금 보신 그대로 다 회전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 오른쪽은 더 외전 될 수 있고 이런 패턴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부분에서.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이 골반이 굴곡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해요? 내전이 필요해요. 내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요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패턴이 있죠. 예. 오른발이 슈피네이션 돼 있고 무릎이 외전으로 나가고 고관절이 이런 돌아가 있고 그리핑이 있는 그런 패턴들은 다리가 프로네이션 돼 있고 고관절이 굴곡이 되고 그 다음에 내전, 그 다음에 내회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 검사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고관절 가동 범위 검사하니까 안 나오죠. 결핍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해서 움직임 조절 훈련을 실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바뀌어져요. 단축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관절도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가 늘어나죠, 여러분. 신장선 수축으로 늘어나죠. 관절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왔고 굴곡됐고 그다음에 내전돼 있죠, 지금. 얘보단 얘가 내전돼 있죠, 지금 대퇴가. 내전되고 또 어떻게 돼요? 내외전하고 있죠. 네. 이런 패턴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측은. 그래서 고관절 안정성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근육의 타입도 컨센트릭이 단추선 수축이 아니고 신장선 수축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중심이 오른쪽에 있는 게 어느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이 힘의 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무게중심이 왼쪽 앞으로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이 트레이닝까지 쭉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 전 단계는 뭐가 있냐? 그냥 이거 검사해 보는 거야. 이런 거 검사해 보는 거. 한쪽 체중 지지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검사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뭐 발가락도 검사하고 이런 거 요소를 다 검사하는 거고, 그런 패턴들. 자, 그럼 왼쪽은 우리가 또 어느 쪽으로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 좌측 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말 그대로 왼쪽에 대한 발을 이렇게 슈피네이션을 만들어줘야겠죠. 이런 부분들. 그런 이후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자, 우리가 자세를 평가할 때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절도 그래서 15도 안으로 15도 정도에 있어야 되는 그 위치를 찾아내는 건데, 마찬가지로 골반이 회전이 걸렸을 때 발도 프로네이션 되어 있고 이런 패턴들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치적으로 등척선 수축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세에서 이렇게 관절의 안정성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육 기능이 변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토위라고 하는 이 올라가서 이런 패턴들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이런 동작들을 실행해야 돼요. 저 지금 보시면 어때요? 근육이 움직이지 않죠.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지 않아요. 그 대신 이 조인트들은 어때요? 관절이 그 자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올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에서 우리가 안정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계속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고객이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골반이 발목이 어떤 패턴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 어떤 패턴이 있는지 보시고, 근데 아까처럼 그런 패턴이 나왔다고 한다면 발을 이렇게 씹는 거죠. 그러면 벌써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벽을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발로 체중을 지지하고 한다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아까처럼 벽을 형성하죠. 이렇게 땅. 내 질량이 균등하게 5대5로 나눠져 받는 게 아니고 발을 떼는 순간에 중심이 달로 넘어와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둔근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발하고 같이 매우 중요하고, 근데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패턴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살려줘야겠죠. 그래서 중심을 일로 옮겨줘야 돼요. 그럼 이때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동성이 있겠죠. 체중 무부하 상태니까 되게 자유롭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얘가 안정성을 많이 확보가 되면 어때요? 공중에 들려있는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거 자유롭잖아요. 부하에 탈출하니까. 근데 얘가 그 역할을 못 해주면 자꾸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지 못하니까 자꾸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근데 이쪽의 기능은 매우 좋은 거나, 근육의 입장에서는 고립이 계속되는 거예요. 관절은 압박력이 상승되고. 그런 부분들. 결국은 왼쪽을 이걸로 제거하려면 결국은 뭡니까? 가동성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근육의 타입도 바꿔줬어. 최종적으로 뭘 해줘야 되겠어요? 이쪽에 안정성을 줘서 전체적인 이 축, 오른쪽 축이 아니고 왼쪽 축을 우리가 딱 자세를 통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 처음부터 이게 막 움직이지 마시고 운동자의 역할을 주지 말고 안정자의 역할을 줘라라는 거죠. 내가 이 자세를 내가 어깨가 떨어지지 않은 얘네가 밑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얘가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 힘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첫 번째는 그래서 관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 자세의 위치, 관절의 위치를 거기다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패턴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소. 그래서 이렇게 신장성 수축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 자, 오른쪽에 가동성이 떨어지는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데요? 움직임 조절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요. 움직임 조절. 자, 한번 볼게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요거. 자, 자세 컨트롤은 요게 해당돼요. 한 발에 대한 자세가 여기 중요하고. 근데 누구나 다 이 자세로만 생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걸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움직임. 움직임이 필요한데 움직임에서도 이런 각도, 시상면, 그 다음에 이마면, 횡단면이 다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 체크를 할 때 우리가 이런 패턴들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운동이 필요하고 여기서도 운동이 필요하고 여기서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신 어떤 원리에서 무부하 상태 말고 이제 무부하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 시켰으면 이제는 어떤 원리로? 부하 상태로. 체중 부하의 원리에서 트레이닝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로 운동을 잘 해줘야 되고 두 발에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떤 거? 근육과 관절이 시상면, 이마면, 횡단면에서의 움직임을 허락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움직임이 되게 다양한 공간에 잘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다음부터 이제 자세와 움직임을 조절한 다음에 이제 점프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된대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가 먼저가 아니고 결국은 자세와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진행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 한 발 잘 통과해야 되겠죠. 두 번째, 여기 나오진 않지만 한 발 한 발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체중 이동이에요. 체중 이동. 왜? 이거는 우리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이러고 왔다는 거잖아요. 저 왼발 보세요. 왼발 뒤꿈치 딱 닫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앞 통과하죠, 이렇게. 네, 결국은 체중이 있는 부하 상태의 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도 우리가 보여드린 데 체중 부하 상태에서 이렇게 체중을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원리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관절이 여기 있는 발목 관절이 탈로쿠르나 조인트 같은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굴름을 하죠. 이렇게 돌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앞으로 플란타 플래시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더 나가서 사실 이 중립이라는 걸 좌우에 대한 이 쓰러지지 않으려고 중립을 엄청나게 유도해요. 그냥 쓰러지지 않으려고 균형의 관점에서 나도 모르게 여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런 방향에서 움직여요. 네, 돌시와 플란타 플래시를 잘하기 위한 전략은 결국은 1번 발가락에서 5번 발가락의 힘의 협응이 잘 돼야 되겠죠. 어느 한쪽 쏠리면 쓰러져요, 그냥. 결국은 이런 패턴들이 잘 필요하다. 그래서 가동성을 만들었고 여기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관절의 입장, 그 다음에 뼈의 입장. 그래서 우리가 근육의 길이를 검사했었죠. 아까 햄스트링. 정상적인 범위는 90도 그런 걸로 하듯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근육을 어떻게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근육을 신장성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중둔근 고관절은 어떤 원리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회전 안정성에 들어간다. 고관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지금 남자분들 그런 케이스가 없어 못 보여드리지만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짧은 선생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고객들은 어디에 고관절이 이게 막 조여 있을 거 아니에요. 꼬다리일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 패턴이면 어떤 게 안 나올까요? 여기에서 어떤 앵글이 이게 안 나와요. 이걸 되게 힘들게 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이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면 한 10번 정도도 못해요. 네. 저희 피드 같은 거 봐보시면 남자분들, 트레이너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 대부분 여기서 멈춰요. 되게 힘들어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패턴이 왜 안 된다고요? 중둔근과 그다음에 일단 그리핑이 있어요. 그래, 크레이그 테스트 하면 내전, 내회전이 결핍이 있겠죠. 일단 거기 검사를 하고 이런 동작을 검사하잖아요. 움직임 검사를 해보면 조절 능력에서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정면 아까 설명드렸죠. 관절의 입장에서 일단은 뭐가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간 게 아니죠.
얘가 지금 골반의 중심으로 볼 때 얘가 나가 있죠, 지금. 이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죠? 근육이 고립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죠. 고관절 중심으로 무릎이 대퇴가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이 기준점. 그리고 앞쪽에 있다는 거. 고관절보다 앞쪽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저희가 여기서 돌려주면은 내회전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내회전도. 내전, 굴곡, 그 다음에 내전, 굴곡, 내전, 내회전. 이런 패턴을 얘네들이 준 거예요, 지금.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런 패턴 분들은 어떨까요? 너무 잘 나오는 분들은 이게 너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이미 이러고 있거든요, 고관절이. 이미. 네. 그럼 반대로 그런 분들은 뭐가 어려울까요? 대구의 그 원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우리 연골 2개가 다 파열됐거든요. 연골 2개. 우리가 스쿼트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은? 스쿼트를 했는데, 반대로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게 돼요. 네. 패턴이. 아까 우리 처음에 에그 테스트라는 걸 봤을 때, 그 우리가 연골에 대한 손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검사법이 있었죠? 이거.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도 아까처럼 기능에 따라서 힘의 방향에 의해서도 이 패턴이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쉬워요. 어느 방향에서는. 누구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고객님들을 그런 대상으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A타입, B타입. 그렇게 해서. 근데 누구랑 같이 함께 연결해야 될까요? 발하고. 여기서 본 그대로, 가동성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근력을 단축성 수축을 했어. 신장적 수축을까지 잘해줬어.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밸런스가 필요해야 돼요. 균형의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운동을 되게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 발 한 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결국은 정적인 상황.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전략이 뭐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다이나믹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적인 상황에서 동적인 상황에서의 연결을 우리가 마무리로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냥 체형으로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늘 끝나고 바로 체중을 딛기 때문에 한 발로 거기까지의 기능으로 우리가 통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세를 조절해주고 움직임까지. 그래야지만 우리 오른쪽에 동축에 있는 고관절, 그 다음에 요방의 근육이 과하게 수축하거나 관절이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전력으로 워킹을 하고 런닝을 해라. 이런 요소들. 한 발 한 발에 대한 자세를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각도에서 시상면, 이마면, 횡단면 안에서까지의 모두 움직임을 제공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인체는 매우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세 조절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 발 한 발 테스트하고 했던 것들이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보이지 않지만 중심을 이동시켜서 나의 몸무게가 이쪽 한 발로 떨어졌을 때 그 질량을 얘가 견딜 수 있느냐죠. 이거. 발하고 무릎과 골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오케이. 근데 오른쪽은 되고 오른쪽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연결되는 우리가 움직임 패턴을 검사해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여기도 싱글레그 우리가 아까 한 발 테스트를 할 때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바깥쪽에 있는 이 근육들 그 다음에 또 외전 근육들 반대로 내전 근육들 뇌회전 근육들이 잘 힘이 이 대퇴를 기준으로 고관절을 기준으로 바깥쪽과 안쪽이 균등하게 서로 상쇄하면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잘 되죠. 이렇게 엉덩이가 우세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보호 있는 분들은 이쪽이 활성화되어 있겠죠. 바깥쪽이 외측이.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또 반대로 이쪽이 그러니까 보호 말고 넉리 포지션들도 결국은 안 됐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으로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힘에 대한 방향이라던가 발에 대한 각도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끝나면 그 증상은 똑같아요. 근데 원인은 누구는 안쪽에 대한 프로네이션이 결핍이 돼서 그런 거죠. 상대적으로 보호들은 누가 결핍이 있어요. 발에 엄지발가락에 대한 이 프로네이션을 만들어내는 발목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결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가버려요. 이런 검사할 때도 이렇게 돼버려요. 슈피네이션 되고 바깥으로 이게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탈을 해요. 이탈. 위치적인 해서 일로 못 가요. 그래서 이러고 생활해요.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1번으로 누를 수 있는 힘이 존재하려면 4번, 5번 발가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덜커덩하고 필요하겠죠. 약간 이렇게 프로네이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프로네이션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로 이동을 할 수 있겠다는 개념이겠죠. 일로. 반대쪽으로. 그럴 때 골반에서 중둔근이 어떻게 돼요? 슉 하고 돌아와 줘야 돼요. 탁 수축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신장 단수축 이게 컨센트릭에서 이센트릭으로 싹 바꿔줘야 돼. 그때 얘하고 하나의 결합된 움직임에 또 그래서 얘가 일로 이동시켜 버리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얘는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이쪽으로 지지를 하게 되고 무게중심이 일로 못 넘어가 일단. 그 얘는 계속 고관절이 계속 어떻게 돼요? 개폐라는 건 열리는 거고 폐쇄는 가동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이게 폐쇄되어 있어지는 환경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계속 얘를 풀어도 소용이 없어요. 얘를. 그러면 키는 뭐죠? 지면을 통과해야 되니까 지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면 그 다음 전략은 어떻게 끝나야 돼? 이렇게 끝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엄지발가락을 누르세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본은 그러는 거예요. 기본은. 엄지를 누를 때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면을 차야 돼요. 그래서 가동 범위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엄지를 들으세요라면 그거 1번, 두 번째는 그 다음 전략은 뭐예요? 엄지를 누르세요. 저처럼 내 몸무게를 가지고 엄지를 누를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많이 필요해.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누르지 않았죠. 눌러야지만 밸런스가 균형이 내가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오는데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지지를 못하죠. 이게 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푹 꺼져요. 이렇게. 돌아가 버리겠죠. 그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아까처럼 이런 엄지의 운동 범위가 가동성 플러스 운동성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얘네 패턴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안 돼. 무조건. 모여있는 것보다 어때요? 이게 더 딱 보기에도 안정적이잖아요. 기저면의 입장에서도 되게 좋아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힘주는 건 좋은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물 때 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확 벌려잖아요. 벌렸다가 낚아 탁 치잖아요. 이렇게.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어느 환경에 의해서 얘가 쫙 기저면을 넓혀줬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아까처럼 힘을 딱 줄 때 그럴 때는 탁 낚아챌 수 있잖아요. 자, 볼록한 면, 오목한 면, 그 다음에 언듈레이션 상황에서 우리 인체가 탁 통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통제가 돼야겠죠. 중요한 건 그거야.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우리 몸은 매우 기능적이에요. 발은 정말 많이 기능적이고, 발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모래사장에서도 잘 뛸 수 있어야 되고, 아스팔트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울기, 맨날 그렇게 우리가 그런 환경 가서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센터 안에 이런 거를 통해서 발에 있는 그런 어떤 경직돼 있고 뭔가 스티프해져 있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분리시킨다고 생각해봐요. 하이아치들, 오른쪽에 아치가, 하이아치가 있는 분들은요, 이 볼이 되게 많이, 여기도 발목 삔 분은 계실까요? 발목 한 번도 삔 적 없으세요, 다들? 없어요? 원장님 없어요? 우리 없으세요? 오케이. 다들 건강하시네, 그죠? 그럼 발목에 한 번도 삐면 우리 어때요? 여기, 우리 거골이 앞으로 좀 밀리잖아요. 발목을 삐는 환경이 보면 이 부분이 되게 높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대가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걔가 뼈가 이 근육이 붙어있지 않은 거골이 앞으로 자꾸 나와요. 조금 밀리거든요. 이렇게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앞쪽이 실밥이 느슨해져 있으니까 얘가 올라와 있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면 체중이 부하가 많은 쪽에서도 하나
하나는 구조에 대한 얘네들이 이게 염자가 있을 때 발목이 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를 만져보잖아요. 여기 중앙에 미들풋을 만져보시면 얘네들이 다 공간이 좁아져 있고 올라와 있어요. 이런 발들은 누구한테 많이 나오냐면 원래는 무용하는 분들이에요. 무용도 한국 무용보다는 현대 무용, 발레, 점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되게 이렇게 왜냐면 지면을 빨리 찾잖아요. 이렇게 그죠? 팡팡 지면 흡수력보다는 어느 부분이 더 많다? 가속력이 더 높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돌시 플렉션을 하고 딥스쿼트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저장을 많이 했으니까 가동성을 많이 필요하니까 저장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흡수력을 많이 필요로 해요. 첫 번째 전략은. 예. 근데 우리가 뭔가 점프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많이 내려가는 게 필요 없잖아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가속의 힘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 테크닉을 많이 쓰는 거죠. 탕탕탕탕 막 캥거루처럼. 예. 그런 전략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고객님들 거기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 뭐 발목을 삐었거나 발이 정상적이 않거나 가동성이라든가 근육의 입장에 힘이 대한 원리라든가 아까처럼 엉덩이를 우세하게 만들어내는 전략 그런 거에 해당이 매우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까처럼 염자가 있는 사람들은 엄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부하가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가 계속 약해져요. 엄지가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골반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로 오면서 앞으로 오면서 어디로 이쪽으로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그 전략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로 나가요. 이게 생략됐으니까 자꾸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가 계속 또 수축해요. 그럼 가동성은 또 떨어지고 엉덩이 근육은 또 고립돼요. 그걸 계속 무한반복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오늘 유튜브를 저런 거 찍는다니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막 생각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떨어져요. 뭐가? 그게 계속 반복되면 고객님들이 감동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의 경험과 저희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보면서 듣는 얘기는 제 능력이 낮다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자체로만으로도 이런 패턴들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2024년도 안에서는 이런 변화를 트레이닝으로 녹아들게 해주는 것이 이 움직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자세, 한발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움직임 조절 그 영역까지만 정적인 상황에서 동적인 상황까지만 진행을 잘 해주시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지면을 통과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우리가 다 그러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티칭이 레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까지 제공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왜? 그래야지만 상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오늘 봤던 대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슈피네이션에 있는 말들은 이 탈로스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나오는 이 전략이 우리가 발을 체중을 디디는 순간에 한 발로 체중이 디디는 순간에 얘가 6도에서 8도가 우리가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운동 범위로 6도에서 8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로 지지하는 순간에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한 발로 놓여지게 될 때는 우리의 키가 가장 그래서 낮아져요. 이렇게 있다가 두 발로 있다가 한 발로 딱 하는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한 발로 지지한다는 뜻은 어떤 개념이에요? 기능적으로는 이 중력에 의해서 얘가 약간 무너지려고 하는 걸 발이 상쇄시켜서 중력을 이겨내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관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아까처럼 이런 기능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런 기능이 많이 필요하다. 원조인트 자세에서는 체중 부하 상태는 탁 놓여지게 했을 때 하여튼간 이 중둔근이라는 요소와 바깥쪽에 있는 중둔근과 안쪽에 있는 내전근이라는 이 근육이 이 뼈를 기준으로 두 개가 쭉 균등하게 잘 세팅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네가 어디에 지면 반발력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엄지발가락에 놓여지게 돼버려요. 얘는 바깥에 있고
엄지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자세를 유지해줘야 돼요. 유지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못하죠. 일로 가 있죠. 그러니까 흔들려요. 또 이런 사람은 여기가 가까웠죠. 네, 결국 밸런스는 이쪽에 있거든요. 지면 반발력은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기에 대한 기전을 알고 결국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패턴이 문제인지, 잘 제한이 있는지, 여기서 제한이 있는지, 그런 패턴들까지 생각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은 결국은 이 프로네이션하고 슈피네이션, 돌시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이거 말고도 체중이 지진 상태에서 발가락이 벌려져야 되고 체중이 지진 상태에서 발을 빨리 수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매우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발은 되게 기능적이에요. 이게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매우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미들풋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왜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비틀림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만들고 그런 것들의 기능이 상대적으로도 이 발바닥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치가 서 있을 때 아치가 딱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 접지가 되게 불안한 거죠. 어느 사람은 높고 어느 사람은 이게 낮고 뭐 이런 것들이 패턴화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발과 이런 패턴들이 근육의 활성도에 따라서 바뀐다. 이 밸런스라고 하는 싱글 레거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육의 개입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들이 얘네들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죠. 요 방향 근육하고. 한 발로 디딜 때 제가 오른발로 디딜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어떻게 돼요? 얘가 다 수축 딱 해줘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에 이렇게 돼요. 여기는 짧아져 있겠죠. 그럼 짧아져서 이완시켜줘야죠.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 스트레칭 시켰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막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서 끝나야죠? 아니죠. 일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와요. 무조건 넘어와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런 도구를 아까도 처음 했던 이런 패턴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촬영을 꼭 해보시고 동영상을 찍어보시고 이 사람 평가를 한번 써보세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딱 이런 거 잘 되시는지 그냥 이런 거 자세 조절이 잘 되는지 한 발로.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것도 보지만 또는 어깨 높낮이 같은 거 잘 지켜보시고 반대쪽 마찬가지. 안 되는 쪽은 아까처럼 그냥 되게 많이 상체가 많이 움직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필요 없는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의 개입이 많아지죠. 자세 유지 상체에서 엄청나게 해서 힘이 안 빠져요. 그쪽은. 예. 아까 그런 개념을. 근데 패턴은 뭐냐면 오른쪽에 대한 우리 이 동축의 반대편. 이쪽에 대한 요방 근육이 딱 수축을 해줘야 된다. 상지 입장에서는. 하지가 결국은 얘가 잘 해줘야겠죠. 연결성을 잘 좋게 이렇게 균등하게 바깥쪽 안쪽 그다음에 발과 함께 이렇게 쭉 잘 컨트롤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중립이에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ASIS와 이 파텔라와 세칸토의 위치를 우리가 정렬을 본다는 개념이 그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라고 요소를 안쪽에 있는 사람은 바깥쪽에 주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쪽에 줘야 되고 그 개념이죠. 그래서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요런 운동. 그래서 우리 운동에서도 이런 게 있거든요. 오다리 이렇게 돼 있죠. 토 아웃 되어 있잖아요. 고관절도 이스턴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에비데이션 되어 있고 발목도 토 아웃 된다고 그랬잖아요. 토 이는 이거고요. 토 아웃. 토 아웃 됐으니까 얘를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안으로 아치를 프로네이션 만들죠. 발목을 프로네이션 만들고 고관절을 내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런 힘선을 바꿔줘요. 이렇게. 아까 약간의 SP 개념일 수도 있겠네. 이런 게. 뭔가 묶는다는 개념. 근데 우리는 이제 지면의 기울기랑 같이 가요. 그 지면 반발력이 우리가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어때요? 흡수력이 많겠죠. 하이아치는 0의 값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미 플러스 값으로 가 있죠. 그러면 톤을 낮춰야 돼요? 올려야 돼요?
낮춰야죠. 톤을 낮춰야 돼. 그래서 감속이 필요해요. 감속은 다 이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올라가는 근육들은 힙 익스텐션, 니 익스텐션, 플랜터 플렉션. 등산할 때 내려오는 근육들은 발목에 대한 이제 도시플렉션, 니플렉션, 힙플렉션. 감속. 이런 패턴, 여기 감속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이런. 근데 저는 되게 쉽게 하지만 이것도 저번에 봤지만 안 되죠. 이걸로 되게 힘들게 해요. 패턴이. 그런 분들 근육의 패턴이 다 그쪽에 우세하니까 다. 예. 우세해서. 이런 패턴을. 그래서 발목도 감속도 감속이지만, 예. 이렇게 토인을 일부러 만들어줘야 돼요. 토인을. 무릎 내전 만들고, 고관절 내전 만들고. 이런 패턴을 계속 만들어요. 스쿼트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그 사람의 힘의 원리 안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런. 반대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완전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지면 반발력에서 또 바꿔줘야 돼요. 지면 반발력에서 앵커를 슈핑레이스 참여하게 만들고 무릎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시간을 확 뺏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푸시업이 했을 때 이렇게 한쪽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 상대적으로 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잘 들어오겠죠. 이런 기울기에서 하면 이렇게. 근데 이런 기울기에서 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됐으면 어때요?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힘들죠. 그쵸? 그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업 하는 거하고 이렇게 푸시업 하는 거하고 다르지. 예,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 그냥 타잖아요. 뭐 이게 균형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타거든요. 그 환경을 주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들어가면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지면을 다루는 그 지면 반발력의 힘이 바뀌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힘을 써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맨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하나는 이런 개념인 거고, 되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괜찮으세요? 요런 개념으로?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왼발이 있을 수 있고, 오른발이 따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른발은 슈피네이션, 왼발은 프로네이션. 이거에 따라 또 다르다. 그러면 그냥 패턴을 볼 때 오른발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른발은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왼발은 이렇게 해서 한발 운동을 진행해도 돼요. 런지도 여기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얘는 런지도 시상면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오른쪽은 우리가 체중 지지가 많은 쪽이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패턴이니까 바로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 움직임 조절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진행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세를 다시 평가하시고 또 하나는 밸런스 테스트를 다시 진행하시고 트레이닝 이후에 전후로 그러면 이들이 개선되는 그 부분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니까. 강진 선생님 거기서 한번 엎드려 보실래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네. 우리 골반 다시 한번 검사해 볼게요. 골반. 한번 봐보세요. 이분밖에 없으니까. 손등 이마에 대시고, 예. 무릎 구부려서 한번 봐보세요. 예. 근데 이제 이미 이런 것들도 패턴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무릎 좀 안으로 됐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그렇죠. 좀 다르죠. 그죠? 이런 패턴 좀 각도도 다르고. 아까 우리 이 고객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훨씬 더. 내전은 안 되죠. 훨씬 많죠. 그치. 이런 것들이 패턴화되어져 있는 거. 되게 많다. 운동 범위가. 여기는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가동성은 실제적으로도 훨씬 더 뇌전 가동성은 훨씬 부족하겠죠. 안정성은 높지만 우리는 가동성은 매우 높고 안정성은 매우 낮죠.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평상시에? 어디 이게 어떤 몸에 대한 문제라던가. 고관절. 네. 그럼 아까도 앞쪽에서. 예. 그럼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앞쪽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자꾸 어떻게 될까? 여기서. 소리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게 전염이 앞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미리. 거기서 만약에 외전 같은 운동을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좋죠.
이 상태에서 외전을 하게 되면 이게 빠져버려요, 얘가 이렇게. 이미 정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저렇게 가야 되겠지. 또. 근데 이게 양쪽 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타나느냐? 아닌 분도 엄청 많다. 예. 뇌전이 많고, 왜 이게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더 훨씬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 그거 당황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운동 전략으로 볼 때, 오른쪽에 대한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증상적인 부분을 완화시키고, 아까 반대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면서, 원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연결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게. 발바닥 한번 마주 봐보실래요? 발바닥으로 마주 보실래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양말을 한번, 선생님 아치가 있잖아요, 그쵸? 아치도 로우 아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서면 낮아요. 그쵸? 이거 왜 그럴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고. 자, 지금 아치가 있어요. 체중이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치가 존재하죠. 근데 체중이 지지는 순간에는 왜 체중이 이게 무너질까요? 기능성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왜? 약해서. 예.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무게를 아까처럼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지면 반발력을 0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햄스트링도 유연하신다 그랬나? 유연하시다 그랬죠. 어느 정도 넘어가요? 예, 비슷해요. 그리고 발가락 잘 들어 올려주시죠. 원래 유연하세요? 원래?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1번. 됐어요. 끝났어요. 그 발가락도 이럴 거예요. 발가락도 이러거든요. 필요 이상의 범위,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원리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발이 다 저도 조금씩 뒤꿈치에 들리잖아요. 뒤에 있다가 앞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 그 첫 번째 이런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발가락에서부터 뒤꿈치까지 내 몸무게가 거기에 놓여져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가락이 찍혀야 돼, 안 찍혀야 돼요? 찍혀야 돼, 압력이.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당.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발가락도 찍히고, 그래서 아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까처럼 처음 봤던 그 이미지. 그 이미지도 발이 찍히는데, 발이 찍힌다는 뜻은 말 그대로 바로 이렇게 굴곡할 수 있다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게 너무 느슨한 거예요. 느슨하다. 그러니까 체중 지지 운동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간절히 필요 이상으로 되게 유연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인대도 매우 어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조직 자체가 구조적으로 호르몬 자체도 매우 그런 상태가 많은 거죠. 임신을 출산할 때 우리가 자골이 10cm 열린다면서요. 네. 근데 이미 그런 패턴이 많은 거죠. 몸에서.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운동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고립 운동보다는 통합 운동 많이 하시고, 발바닥을 수축하세요라고 하는 운동이죠. 그럼 그거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체중 부하의 원리에서. 체중 부하 원리에서 한방 운동 같은 거 잘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그럼 첫 번째죠. 저 선생님은 내가 지금 다 테스트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가동범위 되게 높아요. 발가락도 아마 잘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할 거예요, 되게. 아치가 있는 지금 상태도 있지만. 근데 그것을 없애려면, 그거를 수동장력이라고 하지만 프리텐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중이 지지된 부하의 원리에서 거기에서 엉덩이를 계속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전략에서 배우는데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관절이 결국은 우리는 선생님이 아까 발이 아치가 죽는 이유가 얘가 힘이 없어요. 아까 밀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밀어낼 때 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서여져. 이게 지금 흡수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흡수가 많은 거거든요. 우리는 흡수가 많지 않고 뭐가 많아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엉덩이도 고관절 주변도 이게 좀 많아야 돼요. 네, 근데 얘가 죽으면 무릎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발목도 마찬가지고. 네, 들어오고 또 들어오니까 얘도 들어오는 게 쉬워지고 고관절도 들어오는 게 쉽죠.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이런 게 하나도 없죠. 골반에서 이 근육이 없잖아요. 이 근육이. 예. 그러니까 누가 발달했어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바깥쪽보다 안쪽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우세하겠죠.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골반 이런 검사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야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이미 충돌이죠, 지금. 이미 충돌이에요. 그리고 두 발로 서 있을 때보다는 한 발이 더 우리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배예요, 2배. 두 발로 있을 때는 한 배인데 얘네들이 부하의 원리가. 근데 한 발로 테스트할 때 한 발의 기능은 우리 부하가 2배 정도 올라가줘야 돼요. 두 발에서 한 발로 빼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애들이 필요해요. 능력이, 기능적으로. 그래야지만 한 발의 운동을 먼저 잘 진행하면서 그 부하의 원리 안에서 내가 그 몸무게를 계속 중력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가동성 운동이라던가 스트레칭이라던가 뭐 이런 시간을 투자한다기보단 일단은 체중 부하의 원리에서 내 몸무게를 가지고 내가 바디웨이트를 통해서 계속 이 로딩을 계속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먼저. 그러면 얘가 살리면 어떻게 되죠? 간단하죠. 우리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우리 똑같죠. 아까 이런 분들,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아치가 높죠. 체중 부하에서도 일단 아치가 높은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예. 선생님은 우리 케이스는 지금 근육이 부족인 거예요, 일단은. 근육 패턴이. 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꾸 발을 괴롭혀줘야 되고, 발을 계속 괴롭혀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따 해보면 아시겠지만, 발하고 같이 이 엉덩이라고 하는 근육이 엉덩이가 우세할 수 있게끔 그 각도가 있어요. 리버스 기어라고 하는데, 계속 그 운동을 통해서 엉덩이라는 거를 이제 통합 운동으로 계속 개입을 시킬 수 있다. 그 요소. 이렇게. 우리 이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왼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자, 왼발 한번 들어보고. 제가 시작하면 왼발 들어서 눈 감으세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뭐 60대 뭐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바로 가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됐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오른발 테스트를 체중 부하의 원리에서 요 그대로 테스트 해봤는데 눈을 감고 그러면 5초 있나요? 5초? 5초? 예, 10초 이내에 떨어지면 막 뭐 60대 돼요. 능력이 60초, 예? 60대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반대도 한번 해보세요. 반대 준비.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됐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왜 안 되시는 것 같으세요? 양쪽 다 좀 짧죠? 양쪽 다. 왜,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본다면 뭐 어떤 근육이 부족할까요? 엉덩이랑 목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엉덩이 근육이 좀 더, 선생님도 이런 검사해보면 어때요? 고관절 검사했을 때.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준을 볼 때. 범위가. 네네. 외회전. 외회전 이게 되어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가볍게. 예.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잠시만요. 무릎을 이렇게 됐어요. 고관절하고 똑같이 예, 됐습니다. 그렇지. 자, 우리가 기준으로 그냥 얼추 보시면 여기 힙 조인트에서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수직적으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네, 이런 각도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요 각도에서 요 각도를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얘네들이 8에서 12 정도에 대한 범위를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오케이. 근데 이거를 가하다, 안 하다, 내외전이 많다, 안 많다, 그걸 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이거 선생님 어떠세요? 봤을 때. 안정성에도 예. 큰 각도. 그러니까 결국 뭐 엉덩이 근육이 그렇죠. 그러니까 있긴 있겠죠. 엉덩이라는 근육이 없지는 않겠죠. 있긴 있는데 엉덩이가 우리 힘의 크기를 볼 때 아까도 충전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이 20% 30% 충전이 된 거지.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좀 더 우리가 더 필요하죠. 그거 같이 해서 발하고 같이 연결돼야 되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발 아치는 있으세요? 서 있을 때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고관절이 이렇게 우세한 전략으로 갈 때 발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스티프해져요.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햄스트링은 유연하시나요? 몇 도? 90도 넘어가시나요? 예. 안 해주시죠. 근데 일단 유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한 3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아요. 거기에 통계를 내시는 게 훨씬 좋고 한 번 하고 그런 것보다 한 3번 정도, 한 동작 3번,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더 해주고 그런 패턴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런 근육들이 어디에 활성화되어져 있고 어디에 결핍이 되어 있는지 찾아서 다시 입력을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발도 같이 검사를 이제는 앞으로는 하겠지만 그런 검사를 통해서 나중에 검사했을 때 지금의 시간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줘야 돼요. 예, 올라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적인 사항 말고도 우리가 자세 조절뿐만이 아니고 움직임까지 조절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 개념에서. 오케이. 됐어. 요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중둔근, 이쪽이 외전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힘들. 그 다음에 요 고관절을 중심으로 여기 뭐가 있어요? 예, 내전근들이 다 여기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디 쪽이 많을까요, 그럼? 얘보단 이쪽이 훨씬 더 우세하죠. 예, 그런 패턴. 그러니까 아까 수혜가 많은 거예요. 예.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에 있는 근육 많은 분들 많죠. 빌더들. 이런 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결국 흔들려 안 흔들려요? 그분도 흔들렸죠. 흔들리는 값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근육 활성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가동 범위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쪽을 트레이닝 시킬지, 이쪽을 트레이닝 시킬지에 대한 이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골반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요런 패턴을 많이 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기준점이. 이 축을 중심으로 여기에 힘을 활성화시킬지, 이 축을 중심으로 여기에 힘을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발로 정상적인 범위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을 때, 테스트할 때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외전이라는 근육과 그 다음에 내전근하고 이 회전되는 이 토크 값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요. 딱 자세가. 흔들리지 않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누구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약간 이런 케이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예. 골프를 많이 한다, 취미로 한다라고 하면 이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케이스들. 이렇게 모든 게 스포츠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서. 임팩트 순간에 이런 행위들이 많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봐보세요. 여기에서의 합시, 이런 것들이 중립이, 이런 것들이 잘
정상적인 범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축을 중심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떨어져요? 엄지로 떨어져요. 엄지로. 엄지로 꾹 누르고 있거든요. 예, 힙은 외전에 가 있고. 상대적으로 뭐래요? 이런 얘보단 내 몸무게가 일로 중심 이동을 했으니 어떻게 돼요? 발가락이라는 요소와 이 발가락보다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얘네 이 참여 내전과 외전의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진면 반발력의 엄지발가락의 힘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상쇄되어 있는 얘네 힘들이 같이 만나서 이 자세를 통합시켜서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유연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정상적인 범위, 발가락도 힘도 매우 중요하다. 아까도 우리 테스트 해보셨죠? 우리 두 분만 한번 해보세요. 서로 손을 이렇게 마주 봐보세요. 해보세요. 이 두 분도 해보세요. 이 두 분도 해보세요. 지금은 그냥 해보세요. 자, 그냥 해보세요. 준비, 시작. 적당히 팔씨름 한번 해보세요. 팔씨름 쭉 흔들리지 말고 그냥 쭉 한번 해볼까요? 쫙 힘 줘보세요. 자, 우리 이 상태에서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발가락 들고 자 다시 힘 줘볼게요. 시작. 예, 힘 줘보세요. 서로 아까처럼. 이제 흔들어 보세요. 지금도. 그렇죠. 똑같은 힘으로 한번 해봤을 때 느낌이 다르죠. 이 상체가. 그렇죠. 이게 기절면이고 이게 접지예요. 근데 얘네들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분 아까 발가락 검사해 보니까 발가락 왼쪽은 어때요? 아예 안 들어오죠. 저 그냥 막 슬슬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왼쪽이 체중이 딛고 뭔가 움직임을 이동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앉으세요.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이 패턴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근육의 입장에서도 되게 어때요? 피로도가 높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개념은 우리가 아까처럼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요방형 근육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요거 그죠? 근육이 매우 수축되어져 있다. 될 수 있다. 그럼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요방이 짧아지니까 디스크도 이제 네. 구조적인 손상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했습니다. 와, 여기까지 하고